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회까지 계속해서 매화역수 채용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용계와 책계의 개념을 잘 모르시고 무조건 아래에 있는 합계가 채가 되고 상계가 용이 되는지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주역 입문에서 네 가지 궤를 보는 방법과 네 가지 효를 보는 방법, 효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방법은 사실은 주역에 입문하는 방법이지 매화역수를 보는 방법은 아닙니다. 매화역수는 말 그대로 소강절 선생께서 8개만 가지고 어떤 8개들의 생극재화와 물상만 가지고 점을 칠 수 있도록 일반 사람들도 알기 쉽게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채용론입니다. 그래서 매화역수는 실질적으로 채용론이 원래 이름을 말한다면은 매화역수보다는 사실은 채용론이 더 실제 이름에 더 가깝습니다. 바로 채와 용을 논하는 그런 학문인데, 기존의 사람들은 아직도 매화역수를 제가 처음 이제 강의를 하게 됐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매화역수는 전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개념이라 가짜 매화역수 수리학을 배우신 거고, 그래서 제가 좀 제대로 된 매화역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카드는 제 책에서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괴를 보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본괴에다가 도전괴, 혹괴, 착종괴, 배합괴를 배분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괴 이름과 차서를 써서 옆에 낙각을 붙여서 육효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든 주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일반 사람들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채용론을 강의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 뭐 한두 시간 배워갖고 가서 바로 뭐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제가 쓴 책인데 이 책을 갖다가 무단 복사해서 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저작권을 침해한 건데, 뭐 그것도 그분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채용론을 가르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채용론에서는 아까 이 책에서 봤듯이 이런 도전계, 배합계, 착종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채용론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혹계와 직계만 가지고 씁니다. 따라서 본계는 현재의 상황을 나타낸 거고, 이 혹계는 중간 진행 과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직계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채는 움직이지 않은 게, 동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채용론은 반드시 동요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도 동하지 않으면은 점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한 께, 즉 동요가 있는 께가 용이 되고, 움직이지 않은 께가 채가 돼서 채는 내가 되는 거고, 용은 어떤 내가 질문하는 목적물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었으면 사람이 되는 거고, 재물이 들어올까요를 질문했으면 이 용은 재물이 되는 거고, 날씨를 물었으면 날씨가 되는 거고, 혼인관계를 물었으면은 이거는 묻는 사람, 용은 혼인 결혼에 대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동에서 변환계를 가지고 결과를 따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용과 변계, 그래서 책계, 용계, 변계로 나눠서 이거는 시작이고 결과물이고, 그죠? 그래서 서로의
생극재화를 가지고 보는 게 바로 이 채용론입니다. 그래서 64개 뭐 택화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화계가 용이 채를 생해주느냐 아니면 나와 같은 놈이냐 아니면은 내가 극하는지 나를 극하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지금 재물을 놓고 봤을 때 용이 화계입니다. 화. 채가 금이 되고 자 여기서 간단하게 보면 화극금이 됐어요. 화극금이 되니까 이 재물이라는 놈이 나를 극하기 때문에 재물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중간과정이라고 혹계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요 놈이 풍으로 바뀌었어요. 이 혹계가 택화역에서 갖고 있는 혹계가 바로 요 내혹계인데 풍으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외혹계 요 세 개를 갖고 뽑은 게 외혹계 내혹계라고 하는데 제가 이 혹계는 중간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과정에 처음에는 재물이 들어오지 않다가 중간에 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금극목이 됩니다. 여기도 금이 와서 금극목이 되니까 이제 서서히 내가 재물을 내 손 안에 떠나 있었던 재물이 점점 내가 잡으러 가게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재물을 잡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여기 변계가 사진내 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으로 바뀌었으니까 금이 확실하게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계는 결과라 그랬는데 결과가 내가 내 손으로 옮겨줬어. 제압을 했기 때문에 재물이 들어온다. 따라서 이 계에서 재물 올해 내 재물복이 있을까요? 그럼 우여곡절 속에서 재물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들어온다. 처음부터 나한테 재물이 들어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굉장히 힘이 든다. 그죠? 힘이 든다고 파악을 하고 나중에 가서 내가 재물을 옮겨지게 되니까 시간이 흘러서 어떤 내가 산고를 거친 다음에 재물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혹계를 가지고 어떤 진행 과정을 알 수가 있는데 외혹계로서는 외부적인 그 일의 중간 과정을 알 수 있고 내혹계로서는 내부적인 일의 중간 과정이니까 어떤 이 사람이 질문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재물을 얻기 힘든 상태였었는데 내부적으로 내가 마음을 고쳐먹든가 아니면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든가 해서 재물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채께는 점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 혹 이 용께는 그 점을 치기 위한 대상, 목적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께는 일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나타내므로 그 내가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와 같거나 아니면은 나를 생해줄 때는 일이 이루어진다. 단지 내가 제압을 하는 경우는 일이 좀 늦게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를 생해주거나 나와 같을 경우는 주변 사람들, 환경 자체가 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더니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극하거나 채계를 설기시키는 것, 내가 생해주는 경우에는 일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채를 극할 때는 더더욱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데 내가 설기하는 경우는 내 힘이 빠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걸 얻지도 못하지만 재물에 손실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채용론에서는 이것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점을 치는 당시에
환경을 첫 번째로 놓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치는 그 환경의 외부의 기운이라고 해서 외기, 외응을 따지는데 그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환경 조건, 시간, 점을 치는 시간, 지금 시간 같은 경우는 1시 45분이니까 바로 미시입니다. 미시. 토의 기운이 강할 때. 그래서 토의 기운이 강하니까 이 택계가 토생금을 받고 있어서, 그죠? 요 토라는 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화극금 하기보다는 화생토, 토생금이 돼서 어렵지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과 날씨, 사계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왔느냐, 뭐 중년이냐 장년이냐 노년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팔계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 어느 쪽 방향에서 이 사람이 왔는지 그런 방향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소, 더운 곳인지 추운 곳인지 이런 기준을 따라서 이 태와 용의 힘이 누가 더 강한지를 놓고, 지금처럼 화극금을 강하게 당해더라도 지금 미시의 친점이라 그러면은 화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팔계만 가지고 설명하는 게 바로 매화역수고 채용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제 책을 이렇게 복사해다 쓰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도점계, 착점계, 혹계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가는 건 줄 알고 이거를 곁들여서 설명을 하는데, 이 채용론에서는 바로 팔계만 따지는 거지 이 계명이라든가 이거는 나중에 좀 더 내가 어떤 주역 전법에 발전하고 나서 고급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 계명이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점을 치시다 보면은 이 채용론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날씨점, 어떤 인사점이라든가 병점이라든가 식물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 채용론에만 가지고는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채용론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요즘 유행하는 그 타로 카드에 맞춰서 그 뜻도 모르면서 요즘 뭐 주역 타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 2층 타로에 나오는 그림을 가지고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그 그림 영상을 또 설명을 한다는데, 그거는 주역 타로 자체를 무시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알고 기초가 튼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팔계의 그 물상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은 모든 그 것들이 쉽게 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병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웬만하면 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한 사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논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고급 편이 들어가면 계명과 계, 효사와 이 변화를 가지고도 그 공부를 하실 수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채용론만 잘 운영하시고 계시다면은 나중에 원적 공부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이 크게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론에 대해서 8개의 그 변화를 가지고 생극제화만 논하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한 주역점의 대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요는 1, 2, 3, 4, 6까지 초요서부터 상요까지 어디에서든지 발생을 할 수 있고, 이 용계는 상계가 될 수도 있고 합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동요의 그 효의 위치를 가지고 그 동안계가 용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염두해 주시고 그 판단을 하신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채용론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했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착오가 없었을 텐데 제가 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바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질문도 그 답답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